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아주 격변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자유통일당 이종혁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늦었지만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 안보 동맹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 그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세계 전략을 보면은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 그 다음에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런 언급이 수차 있었습니다만은 미군 주둔에 관련된 방위비 부담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통일당은 그랬을 때에 뭘 얻겠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토론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가장 호전적 집단인 김정은 북한 체제가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핵 문제에 관련돼서 균형적 남북 관계를 지금쯤은 심각하게 한번 숙고해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 기조로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하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 그 각종 의혹 문제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그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대통령께서 물론 사과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검, 그 다음에 여권 내의 내부 분열,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원론적 수준으로 본인의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스타일대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아주 오늘 본인 입장으로 봐서는 속 시원하게 한 회담이 아니었었냐. 다만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회담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위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제가 혁신위원장 취임한 지가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유통일당이 국민정당,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몇 가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주 1회씩 정치 현안 이슈, 그리고 또 민생 관련된 민생 정책 이슈를 매주 한 건씩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을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자유통일당이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우선 첫째는
젊고 역동적인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AI 대변인제를 도입을 해서 AI 대변인이 우리가 내는 정치 이슈 논평 그리고 민생정책의 성명서를 AI 대변인들이 대독하게 하는 이런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청년 대변인을 7명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20살 1명, 40살에 계시는 분 1명. 나머지는 20, 30대 분이 5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 젊은 대변인들을 통해서 당의 입장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당이 젊고 좀 역동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조직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자유통일당의 조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당으로서의 그렇게 체계적이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조직, 특히 정예화된 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당을 완전히 지금 새롭게 다 교체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17개 시도당과 당협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4년 뒤에 23대 총선, 이렇게 지금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달리 홍보 선전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수막 정치, 시국 현안에 우리 자유통일당만의 독자적인 목소리, 그리고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치 슬로건 위주의 앞으로 현수막 정치도 점점 더 활성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자유통일당도 기존에 자유통일당 유튜버 방송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번에 완전히 자유통일당 팩폭TV, 팩트폭격TV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앞으로 각종 그 팩트 폭격에 관련된 출연자들, 그 다음에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프로그램 속에 민생의 현안, 민생정책의 현장을 띄어서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 방송화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겠지만 지금 22대 총선에서 원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일반 정치 기자들조차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분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 총선 시작 전 12일 전에 제가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으로부터 뭐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난번 기대하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광화문, 태극기, 정강훈 목사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유통일당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관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유통일당은 1945년도 창당된 한국기독교민주당 한경직 목사님이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을 시범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중권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2022년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당을 또 창당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통일당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요. 그게 한 뿌리고요. 그 다음에 한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의 소위 정신 가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70여 년 전에 건국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정신들을 국권이 지키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를 보유하고, 그리고 경제성장,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 정당의 기본 존립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이 어떤 뿌리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또 혁신적인 모습을 창출해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혁신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과제들 중 위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사례로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유통일당의 그 목표, 가치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혁신 과제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OTM 플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밀리언, 100만, 그리고 3밀리언, 300만. 그래서 그 약자를, 이니셜을 따서 OTM 플랜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100만의 책임 진성당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을 흔들리지 않게 300만 충성 지지층, 열렬 지지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플랜을 저희들이 혁신의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그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만송이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소위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100만송이의 자유통일의 꽃을 모집하겠다. 그 100만송이의 봉사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5천만 국민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분들의 여러 부분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가가는 운동을 벌이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유통일당만이라도 민생정책에 주력하는 그런 정당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 중에 당사 앞에서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유튜버들은 한동훈 퇴진을 외치고 있었고, 진보 유튜버들은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김건희 여사 구속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상황들이 지금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같은 우파 진영으로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입니다.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면 속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또 같은 보수 진영으로서 국민께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공동의 목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는 당의 진영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될 정당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케줄 잡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리는 날, 지난달이죠. 네. 위원장님께서는 비가 많이 오시는데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전주를 가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또 이틀 전에는 광주에 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보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는 호남 지역의
이렇게 잦은 방문과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첫째 우파 진영으로 봤을 때 가장 저희들이 취약지구가 호남 지역입니다. 우선은 취약한 지구에서부터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의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의 우호 지지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 볼모지는 내버려 두고 우선 쉬운 쪽 방향으로만 우선 달려가는 모습은 우선 저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굳이 호남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를, 그것은 우리 자유통일당의 소위 전략이다. 우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부터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굉장히 좀 쉬운 행보와 보폭으로 저희들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목표를 말씀드리면 내년 4월 그리고 2년 뒤 지방선거에는 거의 전 지역에서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정치 특히 지망생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 젊은 정치 지망생, 그리고 또 실력 있는 그런 양질의 정치인들이 저희 당의 문을 노크를 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좋은 후보들을 많이 좀 모셔오려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시 정치 지망생 중에서도 저희 자유통일당이 달라지겠습니다. 저희 당의 문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저희 당을 사랑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자유통일당의 혁신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기존 정치 세력을 뒤로하고 미래 한국의 대한 정치 세력으로 자유통일당이 부상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국가 국민 보유 활동, 이것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적 번영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초석을 닦는 정당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워지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국민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토를 가진 정당, 그리고 일정 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리고 일정 부분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 자리를 매김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 당이, 자유통일당이 현재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더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한 자유통일의 달성입니다. 그래서 통일국가,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저희 자유통일당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를 하셔도 좋다. 거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당보다도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종혁 혁신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혁신이 반드시 성공해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